지금 앞에 계신 분은 팬톤미술학원 중등반 선생님이신 현정쌤이에요. 저희가 본인 방을 고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수업을 했는데 그게 되게 재밌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우와, 어떤... 기계적인 리액션. 처음에 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고에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특징 같은 거 몇 개만 그러면 아이들한테 알려준 거. 우선 고우가 인상주의 화가인데 인상주의가 뭐냐면 보이는 물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색감, 색채 그런 거를 그냥 느낌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를 인상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화가들이 모네, 마네, 누아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고 고우가 옛날부터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되게 외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자랐고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자기 중심적이라서 친구들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동생 태호랑 되게 친했거든요. 되게 막 편지를 엄청 많이 보낼 만큼 되게 각별한. 근데 이제 그 태호랑만 이렇게 잘 지내던 중에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라파르트라는 사람이랑. 화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돈이 되게 많은 집안에 5년 동안 친했대요. 근데 그 친구랑도 멀어지게 됐어요. 이유가 그 그림 중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되게 어두운 분위기에 막 지하 같은 데서 조명 하나 두고 테이블을 둘러싸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자를 막 먹고 있어요. 꾀지지한 옷에 그림 자체가 되게 회색빛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그 라파르트라는 사람이 왜 이딴 그림을 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색감 안에서도 분명히 빛이 있고 이 사람들의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그림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되게 솔솔 들어오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갱이랑 친해지게 되는 거죠. 친구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 근데 이제 그 고갱이랑 친하게 되는데 걔랑은 또 같이 살아요. 아르리라는 프랑스 도시? 거기서 작업도 같이 하고 하는데 둘은 성격이 너무 달랐대요. 고갱 자체는 되게 현실적이고 고우는 감성적이라 그래야 되나?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고갱이랑도 되게 친했고 애정이 되게 깊었대요. 고갱도 고우를 되게 애정 있게 생각을 하고 맞아. 그 고갱을 위한 그림 중에 하나가 그 해바라기, 노란 해바라기 그려놓은 그 그림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태호한테 보낸 편지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가 이 그림은 최고의 그림이 될 거다. 고우가 자기 그림을 오케이. 자존감이 높은데요? 이 그림은 최고의 그림이 될 거다. 됐네요, 진짜. 고우가 설명하는 그 노란색은 되게 기쁨, 희망 이런 표현이라고는 하거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근데 고갱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져. 이 정도면 고우가 뭔지가 그게 드러나는 그림이 있대요. 빈센트의 의자라는 것과 그 폴고갱의 의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자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빈센트의 의자에 나타나 있는 사물들이나 이런 거랑 의자 자체도 그렇고 폴고갱의 의자 자체도 그렇고 되게 달라요. 빈센트의 의자는 되게 투박하고 폴고갱의 의자는 되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빈센트의 의자에는 단백제랑 근데 파이프만 들어있고 폴고갱의 의자에는 양초, 색,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어있다. 그걸 그리고 둘이 싸우게 돼요. 싸우고 나서 고우가 그랬게요. 귀를 잘라요? 네, 귀를 잘라요. 되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대요. 그게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처음에 밝혀진 바로는 고갱이랑 싸워서 귀를 잘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동생이 엄청 정신지주였잖아요. 걔가 여자친구가 생겼나? 하여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막 받은 상태였다. 세 번째는 자기가 알던 매춘부가 있는데 그 매춘부가 피부병이 걸렸나? 하여튼 그래서 그 매춘부를 위해서 귀를 잘라서 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저가 생각하기에는 고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정신병원에 가서 그린 그림이 대표적인 예가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까마귀가 있는 밀밭. 그림이 살아생전에 한 점 팔렸대요.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는 그림을 고집 피워서 막 그리면서 편지에다가 또 나중엔 언젠가 내 그림이 이렇게 밝혀질 거다. 자기 그림 빛을 발할 거다. 확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피워낼 게 그림 같은 거.
이제 이 까마귀가 있는 밀밭을 그리고 죽어요. 이 장소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자세히.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좀 해주고 되게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쵸? 이게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제 자기 방 사진을 찍어서 수시를 맞추고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침대를 침대로 바꾼다든지 위에다가 뼈다귀를 둔다든지 이렇게 벽에 있는 액자를 좀 바꾼다든지 그거의 그림을 참고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표현을 해봐라. 그것도 어려우면 인상주의 화가의 특징 그 색채를 그냥 툭툭툭 던지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게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처음에 그린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그 고우의 얘기를 듣더니 이제 까마귀가 있는 밀밭을 벽지로 그려놓고